오늘 저희 공부할 부분은 IoT 모듈 4의 Everything Can Be Automated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를 좀 먼저 확인 좀 하고 진도를 좀 나갈게요. 우리가 얼마만큼 나가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IoT 관련해서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디바이스가 IoT에 다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Everything is Connected라고 하는 모듈 1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래머블 쪽에서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 해야만 되는 이유와 그리고 공학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쪽 파이썬이라든가 브로클리 게임 써가지고 하는 그래서 플로우 차트 그리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그래서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이 상당히 많이 또 필요를 하는데 최근에 요 프로토타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아두이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서버에 대한 얘기를 썼을 때 그냥 리눅스 OS를 그냥 하나 얹히는 경우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에다가 호스티드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OS 하나에다가 기본으로 윈도우즈를 쓰면서 그 위에다가 리눅스를 버추얼 머신으로 하나 얹혀서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 IoT 모듈 중에 이제 라즈베리라고 하는 모듈에다가 간단하게 리눅스를 올려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도 같이 그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쓰는 이그젬플을 하나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것이 에그리컬처, 디파트먼트 오브 에그리컬처 쪽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나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파트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Everything can be automated. 뭐 이제 오토메이티드가 되는 거죠.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동안에 어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에 센서를 붙이고 센싱된 정보를 얘가 프로세싱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액추에이터를 이제 동작을 시키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연결주는 컨트롤러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디바이스들, IoT가 아니었었던 과거의 장치들도 센서와 액추에이터, 컨트롤러를 붙여가지고 뭔가 얘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뭔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IoT 장치가 되고, 그 다음에 IoT 장치가 얘가 동작하게 해서 저쪽에 클라우드까지 가는 상황에서 중간에 포그 컴퓨팅이라는 것이 있어서 포그 컴퓨팅이 일종의 엣지 컴퓨팅 같은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동작을 해서 여러 디바이스들, IoT 장치들을 전부 다 프로세싱하고 중요한 것만 클라우드 서버 쪽에다 올리고 자기 내부적에서 프로세싱하는 그래서 포그 컴퓨팅에 대한 컨셉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다 네트워크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5G 이동통신망에서는 IoT가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를 저희가 앞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에서 요 빅데이터에 대한 어널리시스 하는 툴들도 있어서 그것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툴을 좀 익힌다든가, 그럴 때 몇 가지 툴을 좀 소개도 했었습니다. 결국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은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의 주 목적은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프레딕션 하는 거에 어떤 데일리 하는 이벤트에 대한 뜻도 있고 어떤 디시전 메이크 하는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그런 프레딕션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오토메이티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큐어한, 그러니까 보안 쪽, IoT 보안 쪽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룰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에듀케이셔널하게 혹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Everything Can Be Automated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은 우리가 보고 보통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영상이 되겠고, 요거에 대한 영상은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뭐 독일 차라든가, 그리고 국내 차들도 그렇지만, 독일 차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자동차 그 협회에서 그 표준을 정해가지고 현재 이제 버전이 얼마만큼에 대한 것을 구현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자율주행, 반 반자율주행 정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토메이션 일반적인 내용의 디파인이 나옵니다.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셀프 드리븐 하거나 reduce, eventually eliminate the need human intervention. 그러니까 사람 간섭하지 않고 나서 뭔가 운영될 수 있는 건 다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의 자리를 뺏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하지만 뭐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그 움, 운신의 폭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섭이 배제되는 것이고요. 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 같은데 사람이 운전한 차가 가장 위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많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고 사실 노인들 운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노인들 운전에서 운전이 약간 그 대응이 미숙해져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IoT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셀프 드라이빙 하는 오토노머스 카, IoT하고 자율주행 요것이 전부 다 5G망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스 케이스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울트라 브로드밴드에 대한 HTB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브로드밴드라고 쓸게요. 울트라 브로드밴드 그 모발이 있는 영상 서비스. 유스 케이스로 가장 5G에서 나오는 거 보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IoT하고 자율주행 이런 공부하실 때 만약에 이쪽 통신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5G 모바일망에 대한 것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것이 진짜 뉴 월드를 오픈했습니다. 휴먼 인터벤션이 점점 오토메이트 되는 아주 새로운 시장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느냐? 최소한 이거보다는 약간 고급된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동안 인간들이 했었던 약간 노동집약적인 것들은 로봇이라든가 혹은 IoT 기반으로 해서 센서 통해서 액추에이터가 동작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시대로 이제 바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덴저러스 상황에서 마이닝이라든가 파이어 파이팅, 그러니까 방산이라든가
소방 쪽, 그다음에 클리닝업, 인더스트리 엑스턴트, 그러니까 사고 난 거에 대한 클리닝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독가스 분도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거를 전부 다 로봇이 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어셈블리 라인. 지금도 어셈블리 라인은 많이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거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나오는 것을 스토리를 보게 되면 거의 어, 뭐 물류에 대한 것도 스마트한 것지만 어셈블리 라인 자체에 대한 것을 오토메이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셀프 서비스 체크아웃, 스토어, 뭐 무인 점포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오토매틱 빌딩 인바이러먼트 컨디션인가요? 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빌딩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것도 한때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빌딩 자체가 빌딩이 상당히 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리하는 것도 큰일이걸랑요. 뭐 공조 시스템, 뭐 방범 시스템, 그냥 단순하게 도어 오픈 클로즈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마트 홈 비슷하게 빌딩에 대한 것도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것이 용어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IBS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큰 영역이죠. 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 어, 오토매틱하게 쓰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오토노머스 카, 오토노머스 플레인. 비행기야말로 진짜 비행기, 전철, 기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오토노머스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에 조금 그 불안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토메이션이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앞에 썼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스마트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 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스마트 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 여기 패킷 트레이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스마트 홈의 이제 다음 모듈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시큐어한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홈 예를 들면 월패드가 집에 있잖아요. 월패드에 있는 내용 가지고 나서 이것저것 다 제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월패드라고 썼습니다만 내가 월패드 쓰지 않고 뭐 홈 게이트웨이에 대한 거 이런 형상 자체가 우리 집에 어떻게 보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제어하는 것이 우리 집에 대한 것이 아니고 딴 집이 이루어진다. 혹은 딴 집의 사항들이 우리 집에 넘어온다.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오토메이션 이런 거 할 때에도 시큐어한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빌딩, 그러니까 스마트 빌딩,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오랫동안 과거에 써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빌딩 전부 다 스마트 똑똑해진 겁니다. 스마트. 그러니까 용어가 인텔리전트라는 용어에서 약간 이제 스마트한 용어로 많이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영역에서 인더스트리얼 IoT라는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사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5G에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스마트 팩토리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옛날에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에서 ITS라는 말을 썼어요. ITS. 그래서 ITS 시스템, ITS 뭐 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말. 그리드, 그리드 이제 전력에 대한 걸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력 공급망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전력 공급만큼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곳이 또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하는 파워라든가 혹은 뭐 물,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이제 전력이랑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전력에 대한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카. 우리가 스마트 카 얘기할 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 하나만 똑똑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카에 대한 영역이 뭐냐면 차 자체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가 앞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앞으로 할게요. 여기 이제 보면 이쪽에 이제 라이더를 쓴다든가 혹은 레이저를 쓴다든가 혹은 카메라를 쓴다고 해서 센싱을 하는 거죠. 후방에 대한 것도 센싱을 하고 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현재 자동차들의 반자율 자동차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태가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라고 놓고 나서 보면 그냥 자기 혼자서 똑똑해지는 거죠. 자기 혼자서 똑똑해지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다른 쪽에 옆에 있는 다른 차들이랑 같이 이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른 차랑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차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전봇 우리 가로등 도로의 가로등 혹은 뭐 신호등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뭐 이런 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정확하게 멈출 수가 있겠죠. 현재 자율주행차는 뭐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보면은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크루즈 기능이고 크루즈 기능 중에서 인텔리전트 크루즈라고 해서 옛날에 크루즈는 단순하게 내가 시속 뭐 80km 하면 시속 80km면 막 들어가는 거였는데 요즘 인텔리전트 크루즈 기능은 뭐가 있냐면은 얘가 80km하고 앞차의 간격을 두고 나서 80km 범위 내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앞에 차가 또 막 가면 나도 속도를 높이거나 인텔리전트 크루즈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앞에 차가 섰어 사거리라서 섰어 그러면 이제 같이 씁니다 이것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앞에 차는 가버리고. 그럼 내 차도 그 걔를 이제 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이 뭐면은 요즘 또 고급화돼서 신호등을 또 인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의 상태를 보고 나서 빨간불이네 서야 되겠다까지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아까 제가 얘기한 뒤에 비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더 좋겠고요. 이게 이제 비클2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로 하면 좋겠고요. 이걸 다 합해서 비클2X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 뭐 지금 센터에서 정보받는 거를 가지고 한다면은 내비게이션이죠. 스마트카 하나가 자기 또 혼자 똑똑해지는 것과 다른 차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혹은 인프라스트럭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서버에서 내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하는 스마트카 기능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대한 걸 하면서 그 차량에 대한 교통량을 보고 나서 내비게이션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내가 목적지만 정하면 차량이 알아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스마트카의 목적이. 아마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는 방향이고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토어에는 서비스 하는 거. 스토어 무인 서비스죠. 스토어이고 뭐 가격도 자기 스스로가 나오면은 그냥 다 계산되고 크레딧 카드에서 그냥 계산해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포스 시스템으로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카트에다 실어만 놓으면서 그냥 쑥 그냥 그 계산대를 지나가면 전부 다 계산이 되고 심지어는 내가 나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뭐 눈 한번 깜빡 해주면은 오케이 해가지고 내 크레딧 카드에서 바로 결제되는 뭐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메디컬 다이그노시스 앤 서저리.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리모트해서 원격 진료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원격 진료라고 하면은
원격 진료라고 하면은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원격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원격 진료인데 이거는 메디컬하게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저 위에다 쓸까요, 이거는? IoT의 가장 큰 내용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아서 클라우딩 컴퓨터하고 난 다음에 빅데이터를 만든다. 그럼 빅데이터에 갖고 나서 그럼 뭐 하지? 라고 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의 그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를 했어요. 그 메디컬 다이거노시스 해가지고 사람을 딱 해서 했는데 나는 건강한데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측정해보니까 여러 가지 병이 있고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어, 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아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발병될 확률이 무슨 병이 발병될 확률이 몇 프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5년, 10년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것이 이제 발생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또 다른 이슈이고 일단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IoT. 이 오토메이션 통해 가지고 IoT 하는 것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어크래프트 오토파일럿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드론도 이 중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겠죠. 자율 자율주행하는 드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 또 빠졌습니다만 요즘 뭐 많이 또 개발한 것이 이제 어, 그 전투 하는 쪽에서 쓰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전투 쪽에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통해 갖고 군인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치들이 전쟁을 사람 대신에 대행하거나 어떤 그 방범에 대한 경계 근무를 쓰거나 뭐 그런 거죠. 우리 경계 근무 쓰게 되면 뭐 똑똑하게 잘 만들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레포트를 제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토메이팅하는 에브리데이 이벤트. 그러니까 여기 그냥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또 펴보는 겁니다. 오토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신의 그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떤 것이 가능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녹화할 때 여러분들 그 영상 이 그 숙제를 보고 나서 하질 않아서 제가 따로 여러분 숙제 갖고 하지는 않겠는데 요 액티비티에 대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홈도 좋고요. 하- 학교도 좋고요. 오피스는 여러분 안 다니니까. 만약에 음, 만약 이게 오토메이션 되면은 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끓이는데 커피 끓이는 것도 내가 눈 뜨자마자 뭐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은 내가 시간을 또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스마트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 센서가 디텍션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보니까 밀크 커튼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리고 이거를 밀크를 이제 오더를 하는 거게 되면 이제 택배로 오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걸로 해서 5개 정도 액티비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기 바라겠고요. 조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Any video to spark idea of automation.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할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URL을 거기에다 쓰는 걸로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동료들하고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레포트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가 넥스 그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을 조금 사물 입장에서 정리했다고 할까요? 어떤 사물이 이제 think를 스타트 하면은 도대체 뭐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거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다음 어떤 기술이랑 같이 맞물리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ny device incorporate 스마트 테크놀로지하고 인코퍼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디바이스들에 대한 비헤이비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파워 컨슈밍 during period peak demand, 그러니까 피크 타임이 될 때, 그러니까 전력 피크 타임일 때는 파워 컨슈밍을 완전 줄여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as complicated as self-driving car, self-driving car에 복잡했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디시전 하는데 센싱한 정보, 어디 갔지? 내가 그 어떤 센싱한 정보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 액티비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행동할 건가 말 건가도 같이 보면 이제 think하는 거예요. 그 think하는 거에 대한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태까지 우리가 그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think의 가장 낮은 레벨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약간의 뭔가 그 판단하는 거에 근거를 조금 러닝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까지 적용이 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동작하는 것이 한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 개에 대한 것을 컨디션별로 해볼 수 있다. 그럼 이게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얘가 러닝해갖고 그 컨디션조차도 자기가 만약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인텔리전트 러닝이 되는 거죠. 인텔리전트한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whenever decision or course of action decision이니까 action이 taken by device based on the outside piece of information. outside piece of information이라는 것이 센서 정보 아니겠습니까? 센서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스마트하다, 스마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패킷 트레이서는 제가 이제 하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죠. AI하고 머신러닝. AI하고 머신러닝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 AI라고 하는 것은 인텔리전스예요. 머신에 의해서 데몬스트레이트 되는 인텔리전스가 AI입니다. 인텔리전스. 그래서 얘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자기 환경에 대한 디시전 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퍼시브 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시브 하다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환경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랑 똑같네. 그러면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Mimic cognitive function normally associated with human mind, such as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러닝하거나 프로블럼 솔빙하는 휴먼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컴퓨터 싱킹, 컴퓨터 사고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싱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컴퓨터 사고라는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플로우 차트에 대한 컨셉을 사람이 배우고 컴퓨터는 AI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지능이랑 똑같아지려고 하고 로봇은 컴퓨터는 사람을 담고 사람은 또 컴퓨터를 닮으려고 하는 이게 나중에 그러다가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좌우지간 여기 보시게 되면 인간이 배우기 싫어하는 것도 얘가 이제 러닝을 열심히 하고요. 인간이 잘 못 푸는 문제도 프로블럼 솔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커그니티브 펑션을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AI다. AI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머신러닝은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머신러닝에 대한 건 얘기할 때는 AI 서브셋이다. 그래서 스태티스티컬리 통계적인 기술이에요. 컴퓨터의 ability에 대한 것은 to learn from their environment. 그러니까 진짜 머신에 대한 러닝 하는 거예요. 러닝 하는 겁니다. 머신이 이제 러닝 하는 거에 대한 것으로 AI 하나의 서브셋이고 AI는 그걸 통해 가지고 코그니티브 펑션을 가서 프로그램 솔빙까지 디시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A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improve a particular task without being specially programmed for the task. 그러니까 참 일부만 주면 얘가 이제 러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를 만약에 머신러닝 시킨다. 이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얘가 이제 한 번 받고 또 두 번째 사고 나고 세 번째 사고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은 그거 배울 때까지 이제 사람이 이제 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걸 학생들이 이제 AI를 먼저 공부한다, 머신러닝 공부한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걸 하죠. 얼굴 인식하는 거. 손흥민 얼굴을 여러 동영상 중에서 손흥민 얼굴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인식하기 전에 손흥민 사진을 몇 개 주고 이게 손흥민이야. 그다음부터 나오는 화면이라든가 영상에서 이제 손흥민을 찾는. 근데 이제 자기가 러닝하면 할수록 얘가 그 손흥민을 찾는 확률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계속해서 시키면은 얘가 이제 똑똑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곳에 머신러닝 테크닉이 써가지고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머신러닝하고 IoT에 대한 관계는 또 뭐가 있느냐? 그럼 머신러닝하고 IoT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인식에 대한 거. 음성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음성에 대한 거를 어, 분석하거나 음성을 단순하게 텍스트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은 이 음성의 상태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의 그 감정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발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우리 이제 주인님께서 되게 이제 이런 성향이고, 그 다음에 이런 유의 물건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물건을 앞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그렇게 이제 레코멘드 해주는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이 또 가능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쉐이프 레코그니션. 이제 인식하는 거, 쉐이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간에서 이렇게 지금 마우스라는 게 아니라 공간 터치해서 공간에서 막 화면 조절하고 뭐 화면 넘기고 막 하면서 이 손동작에 대한 것을 찾아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의한 다음에 이 손 모양은 어떤 거구나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영화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쓰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몸에다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동영상 뭐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인지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프로드 디텍션 하는 거, 크레딧 카드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이 이제 누가 잘못 쓰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소비에 대한 패턴을 보고 나서 서로 비교해 가지고 profile is constructed about the 패턴 업그레이드.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소비하는 패턴에 대한 거를 해서 이제 프로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물건 살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아까 제가 손흥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여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음, 요 랩은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요. 요 랩,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레포트를 내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레포트 낸 게 없으니까 간단히 먼저 요런 내용을 여러분이 레포트 했어야만 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o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 중에 AI라든가 머신 러닝 테크놀로지에 대한 IoT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보고요. 그 IoT 머신러닝이라든가 AI 기능이 있는 그거에 대한 디자인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을 나눠가지고 여러분 레포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실 때 인터넷을 쓰셔가지고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서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세 가지 레벨로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답을 하는 그런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AI 머신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조금 작고 그다음에 그게 약간 큰 것이 AI라고 하면 이걸 어디다 적용하지? 이걸 어디다 적용하지에 대한 거에 네트워크에 적용한 것이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킹 중에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그다음에 이쪽에 피지컬한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스위치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와이어리스라든가 이런 쪽 보게 되면 색깔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피지컬한 디바이스가.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DNA 센터라고 그래서 이쪽에 센터에 있는 것에 보면은 여기 팔리스라든가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어널리틱스 하는 것이 있어요. 인텐트예요, 인텐트. 그래서 이거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여기 있는 디바이스들한테 그런 컨텍스트를 내려주게 되면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장치들 간의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IBM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뭐 머신러닝에 대한 거 AI에 대한 내용을 쭉 했는데 이걸 네트워크에다 적용하는 인텐트 기반으로서 네트워크에 동작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IT 인더스트리를 보게 되면 이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복잡하죠. 장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운용자들이 일일이 다 그거에 관리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그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로 주게 되면 시스테미틱하게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가 상당히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것은 시임리스하고 시큐어하게 IoT 디바이스라든가 클라우드 베이스 서비스, 리모트 오피스를 다 붙이고 있어요. 진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정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또 시큐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있는 것들이 서로 어, 보완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요. New Digital Initiative 뿐만 아니라 from the ever-changing threat landscape.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기존 거 전부 다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거야. 사전 시큐어 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라는 것이 responsible enough to quickly adapt change. 그러니까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동작을 해야 돼, 해줘야 돼요. 시큐리티 팔리시라든가 그런 시큐리티 프로시저, 비즈니스 서비스, 어떤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팔리시 이런 것들에 보게 되면 네트워크는 진짜 정말 빠르게 어답테이션 할 수 있도록 리스폰스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 됐어요. 네트워크가 정말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제 정의했습니다. 무엇이느냐? 내가 어떤 인텐트를 딱 정해요. 이니시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야, 나 이렇게 동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인텐트 베이스의 이니시에이션을 줘요. 그럼 이걸 트랜스레이션 합니다. 이런 게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팔리시라든가를 트랜스레이션 해주면, 이런 팔리시로 동작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동작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인티그리티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을 하겠네. 라고 판단해 되면 이게 액티베이션 합니다. 액티베이션 하게 되면 이제 오케스트라 팔리시라든가 컨피그레이션 시스템, 어,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게 되면 버추얼 머신 쪽에 클라우드 환경 속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팔리시라든가 컨피그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막 설정이 이루어져서 실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장치들, 피지컬 머신이라든가 버추얼 머신, 이런 피지컬,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텐트에 대한 것이 이쪽 디바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으로 팔리스에 대한 걸로 트랜스레이션 되고 그 팔리스에 대한 거를 이쪽에 액티베이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행이 딱 되는 거죠. 제대로 잘 됐나? 확인해야죠. 어슈런스 해야 됩니다. 어슈런스. 장치들이 저쪽에 액티베이션 한 대로 제대로 동작하고 있구나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인사이트, 유저빌리티, 컬렉티브 액션인지에 대한 것이 되고인지 컨티뉴어스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것이 잘 안 됐으면 다시 실행을 하고 해서 이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것이 바로 IBM 모델의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포인트가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라는 것은 파워 오브 오토메이션을 포함하고 있고 AI하고 머신 러닝에 대한 거를 다 하니스 이제 아우르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 네트워크 펑션을 컨트롤하는 거고요. 스페시픽 퍼포즈에 맞춰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인텐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펑션을 컨트롤하는
것이 IBN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는 인텐트를 여기 보면 팔리시로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토메이션은 컨피규레이션을 디플로이 하는 수 있도록 오토메이션을 쓰게 됩니다.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오토메이션을 쓰게 됩니다.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 모델에서 여기 하는 어슈런스에 대한 기능, 트랜슬레이션에 해야 되는 기능, 액티베이션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저는 아까 트랜슬레이션서부터 설명했으니까 비즈니스 인텐트에 대한 걸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으로 바꿔주는 걸 하고요. 액티베이션은 인텐트에 대한 것이 결정되고 나면 그 팔리시가 결정되고 실질적으로 피지컬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의 동작이 진짜 잘 동작되고 있는지 엔드-투-엔드 베리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레벨에 이게 잘 프로세싱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IBN의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유스 케이스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 10초 정도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넘어가. 얼굴을 좀 옮기려고. 요 링크를 하시게 되면,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웹사이트를 보시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 보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제가 지금 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골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단순하게 그럼 인텐트로 우리 회사에 돈 벌게 해줘 이런 거는 안 되죠. 네트워크의 컨피규레이션이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손으로 다 내렸던 거를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조건에서는 어떻게 동작하고 어느 조건에서는 동작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두는 것이고요. 이것이 보시게 되면 automated system으로 하여금 understand what the organization need then make it happen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바로 시스코, 뭐 이게 시스코 거니까 뭐, 그러니까는 뭐 시스코에 대한 거는데 시스코 DNA가 바로 이그젠플이 됩니다. 시스코의 여기 보시기는 DNA가 바로 인텐트 베이스의 네트워크 한 이그젠플이고요. 이건 오픈, 그러니까 다 쓸 수 있고 익스텐서블하고 소프트 드리븐 아키텍처예요. 소프트 드리븐 아키텍처. 엑셀러레이트 심플리파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이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할 때는 아주 상당히 파워풀하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while lowering cost and reducing risk. 그러니까 이렇게 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킹이라는 컨셉으로 네트워크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그냥 시스코의 예는 이제 DNA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시스코에서 IB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그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